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윤철중TV 매니저 손백지입니다. 앞으로 윤철중TV는 구독자분들에게 올바른 정보, 직접 뛰며 스페셜한 정보만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불법적인 그 어떤 행위와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재 윤철중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방은 두 종류입니다. 기본 정보들을 제공하는 일반 운영방, 그리고 윤철중TV의 국내, 해외를 직접 발로 뛰며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산 증대의 길로 갈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주식, 산업, 부동산 관련 모든 정보들과 스페셜한 컨텐츠를 제공받고 소통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리미어 운영방으로 나뉩니다. 일반 운영방, 프리미어 운영방 입장 방법은 영상 정보 더보기에 링크되어 있으며 프리미어 운영방 입장은 윤철중TV와 제휴되어 있는 증권사 계좌 개설과 이관 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여 윤철중 대표님의 힘을 실어주시고 앞으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좋은 정보 공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를 하면서 방송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카메라는 지금 화소가 좀 안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 장비를 구매를 이제 곧 할 거거든요.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프리미어 운영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앞으로 조금 더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장비를 해서 더 좋은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거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금양 관련해서 좀 제가 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말씀드리기 전에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유안타 증권이랑 제휴를 맺었잖아요. 제휴를 맺어서 이제 프리미어 운영방 입장을 할 때 유안타 증권에서 계좌 개설을 해주시고 뭐 이관을 맞춰주신 분들 한해서 프리미어 입장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들어오시기 전까지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윤 대표님 유안타 증권에서 그 매도 리포트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랑은 별개입니다. 예, 프리미어 운영방에서도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대한민국에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증권사가 존재를 해요. 뭐 제각각 다 의견이 뭐 다른 리포트, 다른 분석 자료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있어서 저는 직접 뛰어서 국내, 해외 사람들과 만나고 또 기업과 소통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뭐 서류나 자료, 지표 이런 것들만 이제 보고 분석을 하는 사람과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직접 뛰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 증대 확률에 전자가 더 가까이 다가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어쨌거나 이렇게 자신 있게 분석을 내놓고 매도 리포트를 내놓는데 자산 증대를 한 부분들은 공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저는 참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을 할 때도 말뿐인 사람들을 좀 멀리하는 편이고 그리고 다 여러분들 기사들, 언론, 증권사 내용들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저랑 뭐 유안타 증권이랑은 제휴만 되어 있는 것이지 제가 뭐 유언타 증권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뭐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유료 비용을 받는 것보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제휴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윤철중 TV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유한타 증권에서 서포트 같은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한 것이지 유한타 증권 그리고 다른 이제 증권사에서 또 마찬가지지만 그 분석 내용은 저와의 분석과는 여러분들 별개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금양의 리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금양에 대한 뭐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 여러분들 거기서 거깁니다. 뭐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리튬 가격 하락 뭐 그런 걸로 이제 수익성이 저조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증권사의 리포트 역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아셔야 되겠지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전망과 추측에 기반한 것이에요. 그리고 증권사에 따라서 의견이나 분석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분석 내용을 갖다 버리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버릴 건 버리고 우리는 여러 증권사의 리포트와 의견을 비교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흡수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의 분석 그 다음에 가족분들의 이제 정보 교류 이 프리미어 운영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투자 전략 목표에 맞게 증권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결정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유한투증권에서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대한민국에 이제 뭐 수년 전에 들어왔지만 수많은 유튜버들 보고 자산 증대 한 부분을 보여주는 유튜버들 거의 못 봤어요. 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직접 기업가 사람과 이제 소통하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뭐 선대인 소장님 그리고 박순혁 작가님 뭐 말고 몇 분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분석을 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 분들이 더 위대한 기업을 많이 찾고 성장성 높은 그런 기업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실제로 주식시장의 역사가 그리고 역사가 반복된다는 이유도 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간에 이 프리미어 운영 방에서는 다른 이제 비용을 여러분들에게 어, 청구를 하기보다도 그냥 무료 어쨌든 간에 계좌 개설하고 이거라는 건 돈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이렇게 한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200명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또 프리미엄 운영방에서 진짜 다른 주식 정보 방보다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절대 나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 지금 캠을 키니까 뭐 굳이 제가 이렇게 펜을 사용을 안 해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느낌이 좀 나네요. 예.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인데 많은 일이 있었죠. 뭐 SM넷 기업 탐방도 진행을 했고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이제 좀 수술하는 그런 일도 생겼는데 지금 이 손가락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여기인데 오늘 소독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경과가 괜찮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금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양이 발포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고, 그렇죠. 2차전지로 새로운 산업 뭐, 물꼬를 트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발포제 산업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사실 발포제 산업에서 리튬 채굴 그 산업의 개발에 비슷한 부분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고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이 발포제 산업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물꼬를 튼다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존 사업으로부터 꾸준한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기존 사업 자체가 별 볼 일이 없고 항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이 우리 신사업 할 건데 투자 좀 해달라 하면 그거 어떤 사람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투자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하지만 금양은
발포제 50년 이상의 사업으로 전 세계 3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안정적인 매출도 꾸준히 발생을 시켜온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양이 아시겠지만 2024년에 접어들면 금양의 모습은 지금 이제 2차전지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더 큰 기업의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뭐 잡주니 사기니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하기 사실상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곧 있을 대형 호재 관련해서 오늘 좀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여러분들 뭐 응원의 댓글도 많이 해주시는데 참 큰 힘이 되거든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제 대구 방문 때 유 회장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유 회장님 만나 뵙고 또 이제 조 대표님 만나 뵙고 이렇게 받아온 자료인데 여기를 좀 보시면 앞으로 있을 대형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광물 예? 자원입니다. 예, 광물 자원이에요. 금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리튬 전쟁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현재 지금 전기차에 들어갈 그 배터리의 핵심 원료고 리튬 확보와 가공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리튬이 그렇게 귀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제대로 된 탐사나 개발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리튬 광산이 발견된 뭐 호주나 남미 외에 아프리카나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리튬이 많이 묻혀 있을 거라고 이제 다들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묻혀 있죠. 그리고 금양이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에 국내에서 첫 발을 뗐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그 리튬이 바닷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 있어요. 농도가 옅어서 이제 개발의 경제성이 없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바다 속에서 화산 활동 등의 그런 이슈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게 이제 솟구쳐 올라서 지형적으로 산맥이 된 지역. 그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그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인데 뭐 옴브레 무에르토처럼 이제 호수 형태도 있을 거고 땅 속에서 물이 말라버린 광산 형태도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IRA 세부 지침에서도 제가 엊그제였나요? 예, 영상에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발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엊그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제 2025년이에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2025년, 2년도 안 남았죠. 2025년부터는 중국에서 채굴 가공한 그 핵심 광물까지 제외 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금양 자체의 이 광물 확보와 풀밸류 체인은 타 기업에서 지분율과 합작 계획을 논의할 때 오히려 시간 지체 없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치고 올라갈 그런 시너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예, 이런 그 문장을 딱 금양에 접목시키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콩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찰리스 리소스 SAS 측 예. 이 SAS사와 금양이 공동으로 신규 이제 기초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지분 60%를 인수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SAS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 지분을 직접 금양이 인수하는 게 아니죠. 예. 뭐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다, 뭐 유령 회사다 이런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SAS사가 가지고 있는 예? 리튬 광산이랑 금양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랑 기술이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을 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금양이 여러분들 60%로 나눠 갖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앞전에도 뭐 안 좋은 소리를 해대고 까대는 인간들이 이제 보면은 공시 내용만 자세히 봐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공시를 정독을 했을지도 의심이 가고
뭐 저처럼 콩고에 직접을 연락 넣어갖고 뭐 자료를 확보를 하고 제공을 해드렸지만 그렇게 해 받겠습니까? 예? 투자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 본인이 투자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뭐 종목토론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참 이런 부분들이 법에 저촉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좀 개탄스럽습니다. 아무튼 그 금양이 어, 아프리카 쪽의 다레스살람이라는 지역 쪽에 그 발포제 사업 무역 기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곳을 통해서 콩고 리튬 광산에 대한 소식을 듣고 투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단계로 투자 계약 체결 및 지분 50% 확보를 했고 최종 60% 예정이죠. 이거는 뭐 완료가 됐고 2단계로 기초 탐사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추 탐사에 들어가서 2023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 해갖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그 예전 지질 탐사 결과 호주 자원 개발사 AVZ죠. 예, AV 미네랄 그리고 중국의 CATL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광산이랑 리튬 광맥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래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22년 5월 26일 기사입니다. 호주 AVZ 콩고 리튬 광산 리스크 은폐 논란 해갖고 AVZ 미네랄이 리튬 프로젝트를 둘러싼 중국 업체들과 소유권 분쟁을 시장에 공유하지 않고 지분 상실 리스크를 숨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래서 주주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실제로 콩고 그 광물 자원부 그 장관이 AVZ 만원호 라이센스를 리보크 해버렸어요.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 남동부 만원호에 약 4억 톤 그 리튬 광성이 매장된 것을 실제로 발견을 했습니다. AVZ 미네랄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지금 파란 라인이 있잖아요. 예, 파란 라인으로 이제 돼 있는 지역인데 여기 지역에 바로 여기입니다. 예, 4억 톤 정도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는 건데 금양에서 지금 확보한 지역이 바로 밑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찰리스 리소스 SAS 그리고 해당 광물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 금양 그 방문 전에 관계자분과 통화했을 때도 통화 그 녹음 내용도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리튬 함유량이 높고 뭐 이제 수익성은 확보가 되었다. 다만 이제 운송이나 뭐 기간, 장비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 리튬 콩고 사업도 성공리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관계자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금양이 투자한 광산 그 콩고 리튬 광산 면적이 콩고 전체 리튬 광산 면적의 약 한 30%, 36% 수준이라고 했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튬으로 환산을 하면 리튬으로 대박난 그 포스코홀딩스 있잖아요. 포스코홀딩스의 아르헨티나 옴브레무에르토에서 염호에서 생산하는 약 한 40% 수준 가량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포올이 생산하는 리튬 구매의 40%면 이거 여러분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참 이 책에도 여러 가지 책을 여러분들 봐야 그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리튬 가치가 뭐 끊임없이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말하면 전망을 확인을 하는 게 산업 보고서, 뭐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 뭐 이코노미 전문가들의 뭐 의견 작성한 연구 논문 이런 부분인데
저는 여러분들 막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IRA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 다뤄드렸는데 앞전 영상이었나요? 예. 제주도에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성장 그리고 채굴 생산 비용 여기에 저는 여러분들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엄청난 수십조 금액을 투자를 해서 에너지 저장 저수지를 만든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여러분들 엄청난 양의 리튬이 필요합니다. 예, 실제로. 리튬은 전기 여기도 나오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에도 이제 널리 사용이 될 것이다.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 전 세계가 전기차 성장이랑 더불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인데 이처럼 말씀을 드리면 리튬은 앞으로 전기차 이외에도 ESS에도 막대하게 수요가 될 예정이다. 여러분들 이 ESS는 아시겠지만 전기 저수지라고 에너지 저장 저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초대용량 그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예,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데 대용량 보조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이제 뭐 전기차나 이렇게 앞서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뭄이 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물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물을 저장을 했다가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저수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금양에서 받은 그 금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조 배터리인데 또 충전 속도도 엄청 빨리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ESS 테슬라에서도 여러분들 이 버리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트레이더 역할을 하는 오토비더 개발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만 매몰될 필요가 없고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보관이나 뭐 전송, 충전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에서 기회를 또 찾을 수가 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제가 프리미어 운영방에서 공지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또 안내를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재무부 FEOC 세부 조항 발표로 인해서 2025년부터는 핵심 광물 사용 금지랑 중국 지분 25% 이상일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금양이 실질적으로 이 모든 계획들이 진행이 다 됐죠. 이제 결과물이 나올 텐데 정말 제대로 기업 성장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지금까지는 전 세계 그 광물과 리튬 가격을 중국이 좌지우지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배터리 특히 광물에 관한해서는 미국이 짤 없습니다. 그래서 IRA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25년부터 26년 뭐 빅뱅 폭발로 수요가 뭐 3배, 4배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리튬 가격은 폭발적으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양을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두고 한 주라도 내어 주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4년부터 텅스텐 채굴 영업 이익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몽골 사업을 보면은 1단계를 완료를 했죠. 6천만 달러 투자를 해서 지분 60%를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는 기존 노후 생산 설비 철거 및 그 공장 리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리튬 탐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텅스텐 채굴 영업이익이 한 1,600억 그 정도 발생할 것이고 25년도 정도 가면은 여러분들 3억 셀 그 완성을 진행을 하면은 뭐 류 회장님도 수율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억 셀 매출이면은 여러분들 몇백억 단위가 아닙니다. 예, 뭐 한 2, 3조 이상 거기에 영업이익이 10%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2천억, 3천억인데 거기다 이제 몽골 그 텅스텐 매출 매출도 영업이익 한 4, 50%될 걸로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매출 그 텅스텐에서 여러분들 50%면은 천억이 그냥 훨씬 넘어갑니다. 예? 여기에 이제 더해서 리튬 매출도 영업이익이 4, 50% 보면은 리튬으로만 봤을 때도 여러분들 뭐 적게 잡아도 그 기사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 3만 톤 채굴 예상을 하더라도 거의 영업이익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발포제 본업도 매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만 여러분들 뭐 매출이 한 5조 이상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또 하고 있는데 영업 이익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조가 넘어갑니다. 예, 매출에 비해서. 여기는 또 SM랩 상장해서 이제 앞으로 금양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텐데 금양이 또 SM랩 또 지분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유 회장님 성격에 그거를 팔아치울 이유가 없죠. 또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진행을 이제 시작한 산업인데요. 예, 갈 것이고 뭐 기장 공장 완공에 맞춰서 몽골 광산 뭐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이고 또 미국 세부 조항은 여러분들 이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이 중국과 합작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게는 아주 영양가 있는 그 시너지 앞당길 것으로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추 관련해서도 그렇고 콩고도 뭐 코발트, 콜탄 그런 부분도 많이 또 함유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콩고 상황 그 시추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1500m 시추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2단계 시추 탐사가 3500m 시추가 완료가 되고 2024년 12월 말까지 뭐 15,000까지 이제 시추 탐사를 추진 예정이라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사실 관계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양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정말로 대단한 기업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 부산 그 블록체인 위크에서도 류 회장님이랑 부산 시장님이랑 또 진행을 또 했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로리나이트 의장님이 얘기를 또 그때 기공식 때도 제가 직접 갔잖아요. 가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금양의 기술력을 또 받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궈진 기술력이 아니다. 그래서 기술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했었어요. 그렇죠. 관계자분이 그때 당시에 46계열 원통형 배터리 템리스 기술 그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템리스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엔지니어 확보를 했고 특허 분석 통해서 회피 설계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템리스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2026년에 4만 평을 더 확보를 해서 SM랩 업체들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약속된 곳은 없지만 소재 부품 장비 뭐 계속해서 문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 부분은 SM랩 기업 탐방 때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금 SM랩 본사 맞은편에 3공장 그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지금 다 확보를 했고 기장 쪽에 이제 4공장 또 예정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도가니 국내산 도가니 중국산 또 도가니를 또 조 대표님이 사용하기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 대표님이 또 이제 저에게 설명해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프리미어 운영방에서는 실제로 바로바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마이너스 64의 습도 건식 여러분들. 그래서 잔류 리튬을 항상 분석해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레벨 밑으로 무조건 맞춰줘야 됩니다. 고객사의 맞춤 중요하죠. 네. 또 중요한 부분들은 또 함부로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 가족분들에게만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그 SMNet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 그 부분을 또 공개를 해드릴 텐데 좀 자세히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조 대표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이제 답변 받은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단결적 양극재 기술적 우위, 뭐 아시겠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 직접 듣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단결적 양극재 상용화 계획, 단결적 양극재 글로벌 시장 전망, 그다음에 SMLab 기업 목표 비전, SMLab의 경쟁력, 해외 진출 전략, 실제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 받았고, 현 시점의 배터리 회사 납품 및 공급 계약 상황, 향후 계약 부분 논의 진행 중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또 인터뷰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프리미엄 운영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양극재 타사 대비 원가 및 단가 경쟁력, 예상 영업 이익률, 그 다음에 10년 뒤 생산 및 생산량이랑 이제 캐파 그런 계획, 뭐 이런 부분들, IPO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만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금양에서 여러분들 해외 투자 쪽이랑 해외 투자 또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또 관계자분이 또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SMLab 매매 관련해서, 비상장 주식 매매 관련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드린 부분이, 제가 무슨 뭐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앱이 있어요. 앱을 제가 프리미엄 운영방에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합법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앱, 그리고 또 이제 전문 그 거래 관련해서 또 진행을 해야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립니다. 프리미엄 운영방에서 제가 뭐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1대1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좀 알려주는 거고, 아무튼 뭐 SMLab 상장을 하게 되면 금양도 그렇고 SMLab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분들 진짜 아름다운 그런 빛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되겠지만 향후에 여러분들 테슬라가 몰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금양이라는 기업을 앞으로 이제 뭐 어찌됐건 금양 원통형 배터리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어서 세 번째 개발을 했고, 이 지금 그 칭호를 여러분들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금양이 지금까지 계약을 술술술술 계획된 거를 진행을 하는 거 보면은 대기업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리고 SMLab과 금양의 동맹은 진짜 진정한 그 2차전지 산업혁명 자체를 이끌어갈 그런 동맹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십시오, 여러분들. 금양뿐만 아니라 SMLab도 얼만큼 성장을 하는지 엄청날 겁니다. 리튬 조달은 현재 저희들이 뭐 칠레나 중국, 국내사 다 염두 두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경쟁사처럼 예를 들면 몇 년 계약을 해가지고 미리 재놓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튬을 뭐 1년 전에 산 기업들은 폭망했죠. 왜냐면 1년 전에 킬로그램당 100불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80주, 60불, 20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20불대가 아마 바텀. 지금 리튬이 많이 내리긴 내려갔죠. 잠시 좀 자료를 보면, 근데 이거 전망 지표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보시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리튬은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돌려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쓰일 곳이 엄청 많을 텐데. 자, 이 전망을 한 게 이렇습니다. 이 파란색이 시장 전망 지표예요, 여러분들. 올라간 거라고 그렇게 또 전망을 또
실제로 또 하고 있어요. 올라가 이런 거 뭐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년에 초에 좀 우리가 물량을 상당한 수백 톤 이상을 저희 오프테이크 형식. 네네 내년에 또 리튬 확보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 대표님께서. 구매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칠레나 중국 쪽에서. 아니요, 칠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뭐 금양 쪽에서 리튬 확보가 될. 그렇죠. 금장이 이미 아시다시피 몽골 그쪽에서 이미 아마 초기 어떤 가동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지금 유 회장님 뵀을 때. 그래서 거기가 일단 우선적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기는 리튬 카보네이트, 탄산 리튬은 우선 나오면 탄산 리튬은 실제적으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리튬을 금방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해서 1단으로 하고 2단에서는 아마 금약, 아니 몽골에서 나오는 몽골에 직접 공장이 세우셔서 아마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공급이 된다면 미국의 IRA법에서 저촉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금량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들으셨죠? 미국 IRA법 저촉이 안 됩니다. 금양이 상당히 이미 여러분들 이 기업 탐방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때 제가 또 프리미엄 운영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엄청 유리한 부분입니다. 금량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IR. 저촉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공급이 된다면 미국의 IRA법에서 저촉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금량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IR. 네, 그렇죠. IRA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미국 난리죠. 광산, 호주 광산, 네. 미국 광산 개발한다고 치더라도 그 인건비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광산은 몽골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량이 빠르게 선수를 잘 친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중국도 몽골에 광산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선수를 잘 쳤습니다. 금양이 조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보십시오.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어떤 빠르게 미리 텅스텐 매출은 바로 나온 건가? 네네, 텅스텐 미리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벌써 30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금양도 마찬가지지만 SM랩도 여러분들 뭐 단결정 여러 양극재 기업들이 이미 한참 전에 완성한 SM랩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고요. 그리고 또 건식 공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금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이에요. 건식 공정의 의의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생산성 그리고 뭐 막대한 전기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런 큰 코스트가 발생하는 구간이 없다. 이거를 동시에 잡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 연초 해갖고 엄청나게 이 주가 상승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SM랩 분석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시면은 공정 중에 그 SM랩 공정은 1에서 5 나머지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워싱부터 시작해서 드라잉, 잭코팅 이런 부분들이 공정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이 단결정과 건식 공정 모두 생산성의 획기적인 효율적 가치에 내구성과 안정성은 덤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부분인지 모른다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연기금부터 시작해갖고 뭐 세력들이 뭐 난리들을 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세력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대주주 지분율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관점을 잡을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잘 묵혀놓으면 금양은 우리가 자산 증대를 할 수 있는데 참 큰 그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좋습니까?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양극재 캐파가 뭐 그렇게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죠. 조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결국에는 추후에는 기술력 차인 거고, 네, SM램은 세계 최초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생산 성공을 했고, 네, 금양과 양산 단계에 접어들으면서 이제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산 과정에서 뭐 잡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있을 수는 있지만 기술 자체로는 거의 탑이다. 탑과 그리고 금양과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뭐 최고의 양극재 기업의 탄생은 아직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금양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이 프리미엄 운영방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참 쉬우면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분이 참 좋은 하루라. 에코프로 BM의 상승과 에코프로 BM 투자하신 분들이 또 프리미엄 운영방에 상당히 많아요. 상승과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주 관련해서 네 분이 수익을 상당히 크게 보셨습니다. 예, 뭐 이거는 원하시면 인증을 또 물어보고 여쭤보고 동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또 수익을 보셨는데, 제가 프리미어 방에서도 딱 한 번 언급을 해드렸고 예전 영상에서도 한 번 또 언급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주식 추천 안내 이런 거 저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 직접 띄어서 분석을 해드린다. 그게 제 궁극적인 목적이다 얘기를 했는데, 문의를 직접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것도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제가 뭐 리딩방을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테마주로 다행히 크게 자세한 증대를 이루게 되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 투자는 한 종목만 투자라고 제약이 걸려 있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 종목의 중장기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에는 단기적 또는 여러분들 중단기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해보면 자산 증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대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다리라는 말은 뭐 어머님 그 묵은지 만들듯이 그냥 뭐 김치 담그듯이 투자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기업과 계속 소통을 하고 해당 산업과도 직접 뛰어 마주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가리지 않고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윤철중이 대신하는 거고, 제가 인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콕콕 쪽집게처럼 찝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 관련해서도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박 작가님도 얘기를 했지만 분산 투자는 여러분들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분산 투자 관련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산 투자 안 하고 그냥 뭐 몰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여윳돈이 투자 자금이 있으면 1억을 전부 여러분들 금양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뭐 7대3 뭐 7천만 원 그리고 8천만 원 넣고 2천만 원은 테마주나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후자가 자산 증대를 크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 왔고 그렇게 제 두 눈으로 보아 왔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투자 현금 자산을 다 때려넣으면 안 됩니다. 박 작가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5%에서 35%는 한 달 주기로 맷돌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한 달 주기로. 달달이 보았을 때 꾸준한 퍼센테이지. 사실상 자산 증대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점점 신기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작게는 월 단위, 크게는 연 단위로 어쨌거나 소중한 피 같은 자산이 마이너스 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해요.
얼마라도 플러스 퍼센테이지가 되느냐가, 그리고 이게 지속과 반복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500% 수익이 났어도 이게 여러분들 지속과 반복이 안 되면 이번 달은 500%였는데 다음 달은 마이너스 200%, 예? 그 다음 달은 마이너스 400%, 예를 들면, 예, 그럼 600%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뭐 마이너스 뭐 50%,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예, 올라간 것만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돼요. 예,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예, 이건 저는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실 거예요, 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그 탄탄한 기본 지식이죠. 일단은 투자에 앞서서 기본적인 금융 지식, 시장에 대한 이해, 앞으로 세계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해석, 뭐 시장 동향 다 이해하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조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윤철중은 더 물어서 직접 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투자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증권사 리포트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갖다 버리지 마세요. 예, 중요한 거 흡수하라니까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설정을 하면 이게 다 되고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목표, 뭐 투자 기간, 위험 허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다양한 투자 전략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익히고 저와 함께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또 진행을 프리미엄 운영방에서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또 연구원분들이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리겠지만, 적용해 보고 가치 투자, 성장 투자, 기술적인 분석, 뭐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하고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도 진행을 해야 되고, 투자지에는 항상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다변화, 투자금액 관리, 뭐 손실을 통제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마인드 컨트롤, 감정 조절, 주식시장의 그 변동성이 엄청 커요. 예, 뭐 거의 뭐 그렇죠. 예, 운의 요소도 많이 따라가고, 그래서 감정적인 흥분이나 과도한 두려움은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무조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 개선, 주식시장 끊임없이 변화를 하면 나도 같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이제 BYD 방문, 뭐 이제 SM랩 조대필 대표님과 또 만나겠지만, 조 대표님 또 그 6일인가 7일 날 울산에서 그 배터리 K 배터리 거기서 또 강연을 또 진행을 하시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갖고 투자 방법을 개선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예,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예. 그 상황에 맞추어서 투자 방향을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몇 억씩 테마주로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뭐 상품권 보내주시고, 또 진행을 하는 신세계 상품권도 보내주고, 다시 제가 반납을 해드렸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아무튼 예, 마음만 받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자산 증대 이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얻어도 손실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 돼요. 끝낼 거 아니잖아요. 네, 마스터할 거 아니잖아요. 마스터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주식 투자는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자산이 증대가 됐다고 해도 우리가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적인, 그리고 이제 지식적인, 그리고 마음적인 그런 안전 그 안전 그 와이파이 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제가 또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또 리스크를 또 회피를 해야 돼요. 자산 증대 이후에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안정성과 수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과도한 위험을 감수를 왜 합니까? 자산이 증대가 되었는데. 예,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투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한 종목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면 리스크를 어떻게 됩니까?
분산을 시키고 안정성을 그 말은 즉슨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적인 그런 리밸런싱, 자산이 증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우리가 윤철중 가족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허트죠, 마음. 예,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증대가 되면서 감정적으로 사람이 저도 참 이게 그래요. 과도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자산 그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분한테 실제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그럴수록 자산 증대가 되면 될수록 계획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 물어보셨잖아요. 세금 및 법적 측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고려하는 거 그 뭐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50분 이상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그 장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소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할 것이고 뭐 지금 얼굴 처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는데 뭐 부끄럽지 않네요. 뭐 한동안 계속 마주하면서 그거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주셔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프리미어 운영방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운영방 신청하는 방법은 아시죠? 여기 영상 더보기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어 운영방 신청하는 방법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 또 엄청 많이 이렇게 또 달아주시는데 이거 정말 큰 힘이 돼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사실 구독, 좋아요, 딸랑 그냥 구독, 좋아요 누르는 데는 뭐 몇 초 걸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댓글 하나하나 써주시는 거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프리미엄 운영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지만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못다한 얘기 운영방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